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이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문제가 또다시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최악의 기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비리백화점이라는 얘기는 벌써 나왔고요. 자, 한수원 문제를 비롯해서 매년 국감에서 반복돼서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기업 비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산자위 소속 김재남 의원을 모셨어요. 김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우리 그 특검 논의 많이 했는데 네네. 마침 그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가 특검을 위한 야권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특검 도입을 지금 당론으로 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국정원 대선 개입 그 조사 관련해서 한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최동욱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른바 찍어내기 이렇게 파동에 의해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겠나?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론으로 정했고 이제 민주당에게도 당론으로 좀 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그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좀 더 그 특검을 넘어서서 지금 국정원을 비롯해서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가장 그 국민의 기본권인 민주주의 이를 훼손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김한길 대표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국가 그 정보기관의 전면적인 쇄신을 위해서 야권이 어떤 공동의 단일 법안을 내자 이렇게 이미 이제 뜻을 모은 바가 있고요.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은 또 테이블을 만들어서 야권 단일 그 연대 방안을 모색을 할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건 정치권만의 대응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 그리고 범학계가 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송호창 의원도 특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과 고대목에서 공조를 하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야권 공동 법안까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고 이 정도로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요. 한수원 참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제도 또 이 문제 집중 추궁하셨는데 그 지난 뭐 3년 동안의 비리 건수가 총 몇 건 뭐 이런 걸 분석하신 자료가 있던데 먼저 그거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수원의 이제 부패 공직자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한수원 내부로 징계를 받았던 건수가 1,400건이 넘고요. 그 이제 1,400건이 넘는 그 부패 이제 공직자들 중에는 가장 우리가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파면 한 건이고요. 해임 41건, 정직 20건, 감봉 45건, 견책 62건.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할 수 있는 한 만여 명 되는데요. 1,400명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6명당 1명꼴로 징계를 받았다. 물론 거기는 주의나 경고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에 떨게 했었던 그 시험 성적서 위조로 위조된 부품이 납품돼서 원전 운영이 됐다든지 그걸 대가로 해서 이제 한수원의 그 임원 직원들이 금품을 수수를 한다든지 향응 접대를 받는 이런 문제들이었던 거죠. 지난 30년 동안이 아닌 거죠? 최근 지금 3년의 3년 그 동안인 거죠? 자료를 본 거기 때문에 3년에 국민들로서는 경악할 수 있는 전체 직원 수치이죠. 6명 가운데 1명꼴 정도로 징계를 받았다. 게다가 그 비리나 이런 것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그런 비리 아닙니까? 좀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시험 성적서 위조라든지 뭐 등등으로 해서 결국은 원전을 스톱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온 국민이 더워 죽겠는데 찜통 속에서 하도록 만들었고 그 피해만 뭐 2008년 이후 원전 고장 등으로 인한 손해가 4조 원이 넘는다? 맞아요?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 8년 이후고요. 올해만 해도 이제 한수원에게 그 시험 성적서 위조로 해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걸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야 되고 해서 원전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한수원한테 이건 너희들이 부담해라라고 한 게 거의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거의 한 4조 원에 이르고요. 이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시험 성적서 위조로 그 신고리 3, 4호기 이제 건설 예정인 곳은 전면적으로 지금 제어 케이블이라고 하는 부품을 다시 철수를 해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한다면 해마다 지금 국민들은 전력 위기, 전력 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소중한 세금을 낭비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을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렇게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기도 하고 게다가 해서 문제가 오늘 뉴스 많습니다. 보니까 한수원 직원이 이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는 소방대의 차량 기름 훔치는 CCTV까지 나왔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만. 아니 정말 추잡하게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한수원의 비리가 한마디로 이제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비리의 총본산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예. 그러다 보니 정말 한수원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척결을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는 일은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고 지금 예. 상태로 해갖고 될 일 같지가 않습니다. 조직 기강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비리 저지른 사람들 또 퇴직금 다 타갔다면서요? 네. 그게 규정상 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규정을 뭐 바꾼다고는 하는데 이건 역시 이제 저희가 지난 한 3년 동안 퇴직금을 받아간 내역들을 보니까 앞서 이제 해임을 받은 해임이죠. 해임된 그 직원들 43명 중에서 37명이 퇴직금을 받아갔는데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한 1억 원 이상씩 퇴직금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한 25억 정도의 퇴직금을 수령을 한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름에 생땀을 흘려야 됐고 지금도 불안한데 예. 오히려 그 책임을 퇴직금을 다 돌려줄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또 국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고스란히 퇴직금까지 다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액되지도 않고 다 지급됐어요? 지금 현재는 인사 규정이 감액 규정도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지급된 것은 다 지급이 돼 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그 퇴직한 사람들은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는데 네. 그 유관기관에 원래 취업 못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규정이 있는 회사를 피해 가지고 그 회사를 자문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결국은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처럼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또 했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것도 조사를 해보면 예. 한수원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로 고위 이제 아주 임원들이죠. 임원들 거의 80%가 재취업을 했는데요. 그 재취업을 그 당시에는 관련 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때는 허용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취업을 금지하도록 한 게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예. 최근에도 한 3급 직원들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제 2급까지 재취업을 금지하는 그런 이제 조항으로 규정을 좀 강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규정도 없어서 관련 업계 그러니까 한수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업체에 한수원을 퇴직하고 나서 가서 취업을 해서 취업도 전무라든지 또 고위 이사급이라든지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커넥트 되는 겁니다. 납품 비리 문제가 여기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그런 그 고리가 바로 한수원을 퇴직한 사람들이 관련 공기업과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이런 어떤 인맥 관계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어서 재취업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2급 이상은 이제 재취업을 금지하도록 하고는 있죠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여쭤본 거는 재취업 금지 대상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을 피해 가지고 그 기관을 자문하는 회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기관을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법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취업 금지 대상 기관에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이런 편법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수원 사장 어제 나왔죠? 네. 이런 것 쭉 추궁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그래서 한수원 사장은 이제 자신들의 그 안전불감증에 빠진 문화와 그리고 인적인 어떤 인사 비리의 문제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직과 문화 모든 것을 혁신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수원 사장은 과거 지식경제부 시절에 차관을 지냈던 시절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한수원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온갖 원전 비리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을 때 그다지 그렇게 별로 표현을 말로 하지 않고 이제 몸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대략 말로만의 그 인적 쇄신,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로 한수원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외의 공기업들도 온갖 또 비리 백태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 그런 공기업이 비리가 많은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국전력, 뭐 또 한수원도 있고요. 그다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뭐 이름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에너지 그런 공기업들이 있는데 예. 결국은 과연 그 공기업에 들어가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보면 가장 단적인 예가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부처에서 일을 하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을 하면 재취업하는 자리가 공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전문 경영 마인드나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서 공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낙하산으로 갔을 뿐 아니라 뭐 전문성도 없고요. 전문성도 없고 뿐 아니라 난 3년 임기만 채우고 그냥 나가면 된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요. 정부 부처에서 일한 그 무슨 대가 비슷하게 3년 보장해줬으니 급여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건 다 챙겨가게 챙겨가지고 되는 거고요. 3년만 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조직 내 기강이 안 서죠. 저 사람은 좀 이따 나갈 책임지지 사람 않는 이렇게 거죠. 되는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이명박 정권 이후로 지금까지 공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는 공기업을 굉장히 대형화시켰어요. 그 사장들이 앉아서 부채를 끌어다가 심지어는 금융사채까지 끌어다가 공기업을 굉장히 몸짓을 키우고 그 몸짓 커진 이 공기업이 해외의 자원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해외의 어떤 여러 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알겠습니다. 부실을 낳았죠. 저런 또 빚이 많다 보니까 그 원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네. 다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 비리와 부패로 또 잘못된 경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공기업의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또 걷어다가 메꾸겠다는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공기업의 부채 그리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마당에 가장 서민의 그 기초가 돼야 되는 공공요금을 자신들의 그런 어떤 부실 경영을 국민에 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든지 또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좀 산만하게 늘려져 있는 그 해외에 그 M&A 하고 있는 그런 기업 구조조정하는 일부터 자신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국민들의 요금 올리는 걸로 감당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뭐 사실 좀 아까 김재남 의원은 뭐 이명박 정부 이후 이런 표현 썼지만 낙하산 인사 얘기는 이명박 정부 이전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다 있었어요. 관행처럼 되어 왔었습니다. 계속 되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그런 거 하지 않고 공기업 개혁만 제대로 하는 대통령 나오면 아마 영웅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의 감정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